영상에 이런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이분은 뭐 손대는 것마다 잘 되노 이러면서 근데도 왜 이런 또 시도를 하냐, 왜 그거를. 그거는 어떻게 하면 하겠다고 한 것을 실행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또 실행이고, 그래서 오늘은 실행력을 어떻게 키울 수 있는지, 그리고 저만의 비법 뭔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실행력을 만드는 힘은 무엇인가? 되게 오랫동안 저도 많이 고민해봤거든요. 예, 수강생분들을 가르치면서 왜 자꾸 실행을 안 하지? 그리고 애초에 뭔가를 돈을 벌겠다는 그 실행조차 제 친구들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가 뭘까? 너무 신기한 게 제 친구들이면 솔직히 다 시작할 것 같죠? 제가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보면은 알려줄 사람도 있고 조금 더 혜택 줄 사람도 바로 옆에 있는데, 근데 정작 온라인 판매를 실행하는 사람은 몇 명일까? 한 명입니다. 한 명. 예, 그것도 대기업에서 연봉 많이 받고 다니는 그 친구 한 명. 그 친구야말로 와이프도 잘 만나서 자기는 아파트도 해주고 차도 줬어요. 굳이 필요 없는데 그 친구만 또 실행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많은 고민을 했는데, 저는 제 생각이에요. 바로 이 책임감인 것 같아요. 책임감. 그러면 이제 증거를 대야겠죠. 증거. 중소기업 다녔었잖아요. 중소기업에서 퇴사할 때 좀 국룰 같은 게 있잖아요. 퇴사하기 전에 우리 남아있는 연차를 다 쓴다. 맞죠? 근데 저는 연차를 하나도 안 썼어요. 그리고 끝나고 2주를 회사를 더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맡고 있는 거 그 다음 사람한테 무급으로 2주를 더 해줬어요. 근데 와이프가 옆에서 왜 돈을 안 받고 2주를 더 나가 해주냐. 근데 이제 그게 제가 그래도 그 회사에서 일했고 이제 나갈 때도 좀 책임을 다하고 싶은 마음이었고, 좀 다 그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예. 이 책임감이 제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 더 있지 않나? 예. 그래서 부업을 시작할 수 있었던 계기가 저는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었거든요. 예. 원래 다 아시겠지만 진짜 게이 페인. 그랬다가 이제 아들이 태어나니까 그때는 와이프가 돈을 잘 벌어서 그냥 둘이서 사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그래서 저는 그때 그렇게 큰 책임감을 못 느꼈어요. 근데 아이가 태어나고 이제 돈이 들어가는 걸 보니까 이대로는 우리 가족이 이런 삶을 계속 살 수가 없겠다라는 갑자기 가장의 책임감. 근데 거기서 이제 책임감이 크지 않은 분들은 그냥 사라지겠지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러진 않았어요. 그래, 내가 책임져야겠다. 이제 돈을 벌어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돈 버는 방법을 그때부터 좀 연구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강의가 잘 될 수 있었던 이유도 사실 수강생들에 대한 책임감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한번 돈을 냈으면 이 사람들 어떻게든 돈을 벌게 해줘야겠다라는 책임감 때문에 어느 강의도 수업이 끝나고 1대1로 상담해주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이고, 여기 몇 분 계세요. 제 상담 한 번이 아니고 전 2번, 3번 이렇게 다 해드리거든요. 그리고 보통 강의가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수강생분들이 그 기간 안에 습득을 못할 것 같아서 저는 평생 수강할 수 있게 그리고 계속 업데이트를 해드리잖아요. 이런 책임감 때문에 이런 것들을 했는데 그걸 또 다들 좋게 봐주시고, 그래서 이제 강의가 더 잘 될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책을 쓸 수 있었던 이유, 이것도 사실은 직원들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썼습니다. 작년 말부터 경기가 정말 안 좋아졌어요. 그거 느끼시나요? 저는 완전 느끼는 게, 제가 한창 잘 될 때는 전국에 지점 막 엄청 내고, 양재, 이 앞에 양재까지 막 한 달에 550만 원? 보증금 8천? 그거 뭐 그거 오케이 해서 그걸 냈어요. 근데 경기가 정말 조금씩 안 좋아지고, 경기가 안 좋아지면 보통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경기가 안 좋아지고 금리가 올라가고 돈이 점점 부족해지면 사람들이 더 많이 배우겠다, 더 많이 돈 벌려고 애쓰겠다.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자꾸 움츠려들어요. 그래서 부자가 적은 것 같아요.
그렇게 힘들어질수록 나 더 배워서 뭔가 해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아니야 지금 아니야 이렇게. 네, 그래서 양재에 있는 사무실을 내놨어요. 거기가 잘 안 되니까. 근데 6개월째 안 나가요. 그럼 그 말은 뭐다? 550만 원씩 6개월을 낸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 마음이 쓰려서 건물주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소장님한테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이거 안 되는데. 그래서 이거 진짜 안 된다. 보증금이라도 낮춰야 된다. 네. 근데 너무 재밌는 게 제가 들어갈 때는 면접 보고 들어갔어요. 거기에 그 빌딩이 정말 괜찮아가지고 입주하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임차 의향서를 저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그걸 보는 거예요. 얘가 뭐 하는지. 그때까지만 해도. 근데 제가 될 수 있었던 건 유튜브를 한다고? 우리 아들 그럼 유튜브 좀 뭐 한번 시켜봐야겠네? 그런 마음에 회장님이 저를 받아준 거거든요. 그럴 정도로 그렇게 해서 들어갔다가 안 나가는데 미치는 거죠. 그래서 회장님한테 회장님 어떻게 된 걸까요? 그랬더니 회장님이 자기도 그 건물을 10년째 임대를 주고 있는데 이렇게 한 달이 넘어간 적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대요. 바로 처음이 저래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했더니 거기서부터 시작돼서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요즘 개발 인력들도 막 엄청나게 해고하고 감축하고 그게 지금 트렌드인데 진짜 안 좋아지는 거예요. 사실 저는 혼자서 먹고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은 지금 충만해요. 그렇게 잘 돼서 저희 직원들이 이제 한 18명 정도 돼요. 되게 많아졌죠? 그 직원들은 그럼 점점 이제 줄어들면 어떻게 되냐. 거기서 이제 또 책임감이 또 솟아오르는 거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내 가치를 높여서 이것저것에 출연해서 지금 내 채널의 트래픽이 줄어들면 다른 채널에 나와서 트래픽을 가져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제가 출연하고 싶어요 하면 출연시켜줄까요? 안 시켜주죠. 메일도 많이 보내봤어요. 자청님, 김작가, 월급쟁이 부자들 여러분들이 아는 채널에 다 연락 한 번만 하면 아니고 2번, 3번 연락하고 종교 PD한테 몇 번 연락해서 카톡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계기를 만들어야겠다. 그래가지고 책을 썼어요. 그 책임감이 드니까 이제 막 책을 썼어요. 그렇게 해서 책을 또 후다닥 써지더라고요. 이제 월급쟁이 부자들도 조금 출연했고 조은규 PD 채널에도 경제 경영 3이 됐습니다. 한번 소개해주세요. 소개는 안 된대요. 출연을 해가지고 한번 거기서 강의 형식으로 소개하는 걸 해봐라. 그러니까 이렇게 기회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책을 쓸 수 있었던 이유는 직원들에 대한 책임감. 요거 때문에가 가장 커요. 자, 그럼 나는 가족이 없고 수강생이 없고 직원들이 없어. 그러면 책임질 뭔가가 없잖아요. 그럼 실행을 더 안 하게 되는 거 맞잖아요.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해서 실행력을 높일까? 인생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이제. 이게 제 책에도 나왔는데 퓨처 셀프 저 되게 잘 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한 행동이 미래에 빚이 될 수 있고 미래에 투자가 될 수 있고 근데 제가 지금 이 분고서트 하는 것도 저는 미래에 대한 투자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컨텐츠로 났고 이렇게 하면서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여기 들려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걸 투자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고서트를 이렇게 진행하는 거고 질문에 이렇게 했어요. 서과장님 지금 충분히 잘 먹고 살 수 있는데 왜 욕먹어가면서 강의하고 왜 그러냐. 지금은 잘 먹고 살 수 있죠. 근데 미래에 나 자신은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미래에 내 자신도 책임을 지기 위해서 지금 계속 달려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 책임질 사람이 없다? 그러면은 30년 뒤, 40년 뒤 내 자신에 대한 책임을 지려는 마음을 가져야겠죠. 네. 근데 사실 여기 오신 분들이 다른 분들보다 책임감이 더 크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연령대를 스캔해 보니까 좀 깨어있는 자기 인생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분들 옛말이 틀릴 게 없는데 특히 남자분들 자식을 낳아야 철든다고 했잖아요. 그거 진짜 너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여기 오신 분들이 책임감은 다 뛰어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제가 이 책임감을 조금 실행력으로 바꿀 수 있는 저만의 팁을 조금만 3가지만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예. 책임감이 실행력으로 바꾸기 위한 3가지. 첫 번째는 이거 제가 5년 전부터 해온 건데 효과가 정말 좋아요. 목표 알람 설정인데 제 핸드폰
휴대폰에 알람을 설정해 놓는데 매일 9시에 울려요. 매일 9시. 지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와이프의 사랑과 공감. 이게 1순위.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없었어요. 이게 당연히 목표가 계속 바뀌어요. 맨날 내가 인지하는 게 바뀌어요. 작년에는 여기 책 쓰기가 있었어요. 재작년에는 2028년 100억 자산이 아니라 순자산 50억이라고 써져 있었어요. 예, 조금씩 바뀌어요. 그리고 국가지원 바우처 사업 요거 없었어요. 그리고 마케팅 회사 광고 대행사 매출 10억 이게 없었고 예전에는 마케팅 회사 매출 1,000만 원이었어요. 근데 이번 달에 아마 순수익으로 마케팅 회사 들어오는 돈이 1,800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한 달 순수익이. 그래서 바뀌었어요. 매출 10억으로. 그리고 이거 없었다가 생겼죠. 작년부터. 30만 조회수 영상 만들기. 하나도 없어요. 개미처럼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한지 이런 자기계발서를 봤더니 김승우 회장님 100번 쓰기. 네, 그런 것들이 다 목표를 잊지 말자는 거죠. 그리고 뇌과학책을 또 이토록 뜻밖의 뇌과학책을 보면은 우리 뇌는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냥 뇌한테 명령만 내려놓으면 멈추지 않고 지가 알아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이제 진짜 믿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이렇게 안 해놓으면 생각을 못 하는데 이렇게 해놓으면은 갑자기 그게 맨날 보잖아요, 이거를.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자기 전에 한번 아침에 한번 하면 좋은데 그렇게까지는 너무 빡빡하게 사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제 이거를 해놓은 게 이게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예. 그냥 아침마다 쭉 올리면 딱 봐요. 그러면은 어떨 때는 바쁘니까 첫 줄만 봐요. 그러면 이제 와이프 공간과 사랑 그리고 100억 자산 여기까지 뜨거든요. 예. 근데 어떨 때는 또 한번 봐야지. 그러면은 좋아. 이걸 하겠다고 뇌한테 그냥 명령만 내려놓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걸 매일. 뇌가 알아서 방법을 찾아요. 이런 거죠. 광고대 행사, 이 마케팅 회사 매출 10억 이렇게 딱 제가 인지를 또 그날 해놓잖아요. 그럼 이렇게 쭉 가다가 유튜브를 딱 봐요. 유튜브를 보다가도 요즘 뜨고 있는 거 일본에서 브랜드 제품 사서 한국에서 파는 거 그거 되게 뜨고 있는 거 아세요? 그러면 그냥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우리 마케팅 회사에 영입해가지고 이 사람 수강생 몰아주고 거기서 내가 수수료 받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냥 원래 이런 알람을 안 해놨다면 그냥 그분 영상을 보면 와 부럽네 이러고 있을 수 있는데 제 머릿속에는 마케팅 회사 10억 매출이 아침마다 이제 돌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럼 이분 우리가 광고 해준다고 하면서 수강생 모아줘서 거기서 수수료 받으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실제로 또 연락도 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 내 수강생이야. 진짜 세종대왕 진승민이라고 요즘 엄청 뜨는 분 있는데 제 수강생이었어요. 그럼 더 연결이 쉬워지겠죠. 이게 되게 저는 진짜 도움이 많이 되는 첫 번째예요. 알람을 해놔라. 네. 두 번째가 우선 한다고 질러버리기. 이거는 근데 저는 가능한데 여러분은 안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거예요. 제가 처음 강의했을 때 제 매출액이 얼마였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300만 원이었어요, 제 매출액. 순수익이 얼마냐? 70만 원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저도 그때까지만 해도 강의는 내가 할 건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자꾸 가르쳐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한테 배우세요. 저는 그럴 깜냥이 아닙니다. 이렇게 계속 메일을 보냈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게 자격이 필요한가? 그냥 이렇게 나한테 가르쳐달라고 하는데 내가 가르쳐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으로 사실 그냥 한번 모집해보자 하고 아무 커리큘럼도 없이 그냥 유튜브에다가 가르쳐볼 테니까 선착순으로 오세요. 한 달 동안 가르쳐드릴게요. 그리고 90만 원을 받았어요. 아주 나쁜 놈이죠. 순수익이 7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강의비를 90만 원을 책정했어. 근데 왜 이렇게 했냐면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창업 다마고치 유행할 때 류켄듀엣이라는 분이 하루 강의하는데 25만 원씩 받고 40명을 가르쳤어요. 하루에. 그분이 매출이 2천만 원이었어요. 그러면은 40만 원 곱하기 25명 하니까 1,000만 원이잖아요.
그분은 직장인이니까 토일 해가지고 한 달에 8천만 원을 버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많이 알잖아요. 위탁 판매 매출 2천만 원이면 마진 얼마나 남아요? 직원 한 명 쓰고? 해봤자 한 300 남나? 근데 그런데 근데 난 왜 못해? 근데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그 정도 내공이 안 되니까 한 달에 가르쳐주자. 그래서 이제 90만 원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모집했더니 저는 그때 한 명만 있어도 제가 그때 월급 280이었으니까 90만 원만 받아도 이건 너무 땡큐다. 근데 그때 80명이 시청했죠. 구독자 10,000명일 때 7,200만 원. 그래서 그때 좋았을 것 같죠. 무서웠어요. 내가 뭐가 잘못한 건 줄 알고 그래서 영상을 지웠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 커리큘럼 없이 지르니까 저는 사람이 욕먹기 싫잖아요. 그럼 모집은 해놨어. 언제 시작하냐고 해놨어. 그럼 그때 무슨 일이 있어도 준비가 된다는 걸 저는 알아요. 이것도 또 어떻게 질러버리기냐면 클래스 U 대표님이 전화 왔어요. 클래스 U 강의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언제요? 3월에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네. 그냥 질러요. 그냥 그렇게. 그러면은 언젠가 되겠지. 근데 그때 사실 제가 월부도 이제 월부 패널로 출연하거든요. 3월 말에. 그럼 월부 패널로 출연하지만 클래스 U까지 하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책임감. 저는 믿는 거죠. 그때는 돼 있다. 그렇게 질러버리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월부 출연하면서 클래스 U 강의 런칭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지켜보세요. 왜냐면 사람은 다 욕을 먹기 싫어하고 그렇기 때문에 울면서 하면 되고 제가 출판 책 쓴다고 할 때도 저도 인간인지라 쓰긴 썼는데 이 기한을 자꾸 늦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출판사 대표님한테 이번 달 말까지 못 쓰면 위약금 낼게요. 지르기. 그래서 울면서 썼어요. 내가 이걸 왜 한 달 했지 진짜. 그래서 이게 이 지르는 거 이게 정말 저는 효과가 좀 컸어요. 왜냐면 우리는 욕먹기 싫어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실패해도 이득인 시스템 만들기. 우리가 실행을 못하는 이유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잖아요. 근데 대답해보세요. 실패는 뭐예요? 어머니예요? 성공 이거 다 알잖아요. 맞죠? 근데 이걸 알아도 이게 추상적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안 와닿아요. 근데 유튜브를 했잖아요. 유튜브. 그것도 실패를 이득으로 만드는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뭐냐 하면 실패하면 영상을 찍어. 그러니까 제가 전자파 미인증으로 경찰서를 전파연구소에 불려간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유튜브라는 게 없었으면 나 그냥 벌금 내고 끝나는 일인데 유튜브라는 게 있어서 제가 그때 어떤 기분이었냐면 아싸 컨텐츠다 이거. 그러니까 실패가 컨텐츠가 돼요. 그리고 어린이 전자제품 미인증 팔아가지고 누가 신고해가지고 500만원 내고 250만원 낸 것도 제가 그 실패를 바탕으로 영상을 찍었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부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실패해도 나이스. 왜냐면 이것도 영상거리니까. 완전 이건 이득이죠. 바로 이득. 조회수 10,000원이라도 벌잖아요. 근데 더 지금 실패해도 되겠다고 생각이 든 게 이 책을 내면서 이 책에 제가 성공한 것만 쓰지 않고 실패한 것도 해놨잖아요. 프리랜서의 배신. 근데 이런 실패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게 책에 실리니까 재밌게 봤죠 그거. 이러니까 제 머릿속은 뭐예요? 내 모든 실패들이 컨텐츠도 나오고 나중에 5년 뒤에 또 책으로 나올 수 있겠구나. 그럼 이게 실패가 뭐다? 이득이다 실패도. 이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제가 하는 실패들이 당하지 않는 실행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뭐 구매대행에서 망했다는 소리, 위탁 판매에서 망했다는 소리? 그거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망해요? 물건이 팔리면 사서 주는 건데 건물을 임대해서 거기다가 뭐 인테리어 비용 몇천 넣고 막 이러면 망하는 건데 내가 아무리 망해봤자 1,000만 원 미만이거든요. 근데 그걸 망했다고 표현한 이게 그냥 어그로죠 사실은. 제가 하는 것도 대부분 리스크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편하게 실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해도 이득인 시스템을 만들기. 강의를 되게 많이 듣는데 거기서 똑같은 내용을 많이 얘기해요. 700만 원짜리 강의 들었는데 내가 다 하는 거야. 그러면은 강의 실패한 거라고 볼 수 있죠. 돈 날렸다. 돈 날렸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난 유튜브가 있잖아. 이 강의 이렇습니다 하고 컨텐츠 한번 찍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실패가 아니게 되는 시스템인 것 같아요. 자, 알람. 그리고 두 번째가 우선 한다고 질러라. 질러라. 그리고 이거는 유튜브를 할 때 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한테 몇 명한테 하면은 뭐 어길 수도 있는데 유튜브 구독자들한테 하면은 어길 수가 없어. 예. 그리고 실패해도 이득인 시스템 만들지. 그래서 여러분도 책을 쓴다고 생각하고 유튜브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냥 실패해도 그래 이게 다 내 컨텐츠고 이게 나중에 다 얼마라도 벌어주겠다. 예, 이런 거 만들어야 된다. 이 세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최근 영상에 이런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이분은 뭐 손대는 것마다 잘 되노. 이러면서 이제 댓글 달렸는데 저는 이 댓글을 보고 다 잘 된다고 생각하는구나. 예, 근데 이거 어떻게 보면은 뭐 손대는 것마다 잘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영상에 찍었는데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더라고요. 예. 근데도 왜 이런 또 시도를 하냐? 왜 그거는 다시 돌아와서 유도 책임감 때문에 하던 것만 하면 이게 성장이 안 되고 또 우리 가족들, 직원들 그리고 내 미래의 나도 성장을 못할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이전에는 공부하고 확실히 물어보고 하겠죠. 예, 그때는 모르고 했다면 지금은 이제 진짜로 잘 물어보고 국민신문고에 물어보고 엄청나게 물어보고 해요. 다시 돌아와서 또 이런 뭐 고소당하고 무슨 일이 있고 막 아주 무슨 별일이 다 있어요 사실은. 예. 그래도 이 책임감 때문에 이제 저는 계속 나아가는 거다. 예. 그래서 이 책임감이 정말 실행력의 중요한 포인트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가족들, 직원분들, 수강생분들, 그리고 미래의 나 자신에 대한 책임감. 예, 이게 저를 정말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